네, 우리 사회 최근 변화 가운데 혼밥, 혼술, 혼영 이런 혼자가 붙은 단어들이 많습니다. 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영화를 보는 이런 네. 1인 가구들이 늘면서 생긴 신조어인데요. 서울의 1인 가구는 얼마나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트렌드를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수도권 인사이트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네. 1인 가구 비중이 그렇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네. 느낌은 그런데 실제로 수치로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됩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한 사람인데 저랑 같이 평론하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작년 봄부터 혼자 살아요. 그래서 혼자 살면서 그냥 혼자 술 마시고 있다고 혼술 싫다고 전화가 오고 네. 같이 술 마시자고. 근데 그게 굉장히 충격인데 지금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려요. 유로모니터를 통해서 본 국가별 1인 가구 비중 2011년 기준입니다. 보시면 스웨덴이 이게 47.1% 혼자 맞네요. 100명 중에 예. 47명 이상이 혼자 산다는 겁니다. 네. 네. 대단한 거죠. 세계 평균이 13%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위로 뭐 프랑스, 영국, 일본 쭉 나다 미국과 호주 사이에 한국이 있습니다. 24.7%.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코 세계 평균 13%에서 적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숫자고요. 한국의 1인 가구 추이를 보면요. 2010년 불과 몇 년 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415만 가구였습니다. 23.9%였는데 이게 2014년에서 2015년 넘어오면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예. 이 488만 가구 그리고 5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500만 명이 혼자 산다는 거죠. 27.1%가 현재. 네.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이고, 근데 1인 가구 세대별 비중을 보면요. 이게 이제 극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1인 가구 세대별 비율을 보면은, 현대경제 기록이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대략적으로 14에서 15, 17%까지 대략적으로 요 정도의 세대별로 1인 가구 비율이 있는데, 갑자기 60대 이상 되면, 물론 60대 이상은 여기서 이제 70대, 80대 되는 어르신까지 포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4%라는 굉장히 놀라운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한국이 24.7%인데 이 가운데 서울의 1인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를 좀 알아볼까요? 예,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을 보시면요. 네. 이게 사실은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증가세입니다. 이걸 보시면 비슷하게 오히려 서울이 더 떨어지다가 90년부터 조금씩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높아지는 거죠. 90년부터. 90년에 전국이 99%라면 서울은 9.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전국 평균치가 높아지는 만큼 서울의 평균치도 높아진다. 마지막 기록으로 2010년 전국 평균치가 23.9, 서울은 24.4%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28.86%에서 2035년 되면 30%를 돌파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네. 한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네. 않은 환경적인 요인에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가구들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건데 1인 가구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다들 아까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네. 혼자 사는 비율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건 이제 고령화가 1인 가구 증가의 큰 원인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개인주의와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야겠다. 비혼자의 증가라든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용 불안이 있고 경제 여건이 악화되니까 가족 놔두고 혼자 따로 나와서 사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고 뿔뿔이 흩어져 혼자 사는 거죠. 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령별로 구분해서 30대 이하의 청년층은 비혼자의 증가가 가장 많습니다. 30.1%. 비혼, 그러니까 미혼이 아니죠.
비혼, 결혼을 네. 안 하겠다는 거죠. 이런 증가가 많고요. 고용 불안이나 경제 여건이 악화돼서 혼자 한다는 게 26.5% 등 현실적인 문제를 젊은 층은 굉장히 많이 꼽고 있고요. 중고령층은 가족 가치관의 약화. 예전 같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떨어져 살아. 아니요.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떨어져 살아도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 심화라든지 가치관의 변화를 주된 이유로 꼽는, 그러니까 청년층과 중고령층은 각자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뭐 고령화도 이유가 될 거고요. 뭐 구조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가치관의 변화도 그렇고,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들로 지금 1인 가구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1인 가구를 네 부류로 나눈 자료가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해하기 쉽도록 네. 이렇게 네 부류로 이렇게 딱딱 나눈 건데 사실은 네. 이게 이렇게 칼로 무베듯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예. 보시다시피 서울 1인 가구 보면요, 네. 가운데 왼쪽 위부터 보시면 그 골드족이 있고요, 오른쪽에 산업 예비군이 있고요, 그 밑으로 불안한 독신자가 있고, 그 왼쪽으로 실버 세대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각각의 사람들을 유형별로 나눈 네 가지 유형별로 나눈 것이고요. 그 바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유형별로 나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바로 산업 예비군 대체적으로 대학가 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대학생이라든지 네.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분. 네.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불안한 독신자는 고시촌 유형. 그러니까 대학가 유형과 고시촌 유형은 이렇게 좀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독신자와 같이 있고, 실버 세대, 어른들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구, 다세대에 밀집해서 산다. 그리고 여기서 골드족은 그나마 여유가 좀 있고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부근에서 산다 해서 역세권 유형으로 인위적으로 나눈 겁니다. 예.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네. 네, 1인 가구의 거주 공간을 형태로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예. 예. 이렇게 나눈 그 분들의 특성도 또 좀 다르겠어요? 네. 그렇죠. 네. 각각 다 다르거든요. 네. 먼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골드족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골드족이 제일 많이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 텔레비전입니다. 예.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요. 거기에 화려한 싱글 해가지고 전문직으로 혼자 사는 남성, 여성, 멋지게 생긴 탤런트, 막 예쁜 탤런트 많이 나오죠. 네. 텔레비전에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화려한 싱글 생활을 즐긴 집단, 자기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자신의 일상을 풍부하게 위해서 사회적 관계 만드는 데 적극적이고, 뭐 이렇게 경제적 여력도 있고, 이렇게 대졸 이상 학력과 월 평균 소득이 350만 원 이상을 넘는다. 이제 기준으로 해서 350만 원에서 그 이상도 또 많겠죠. 도시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는 1인 소비 문화 집단입니다. 여기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가족끼리 같이 살고 있으면은 3, 4인 가족은 밥솥이 3, 4인급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먹거든요. 1인 가족을 위한 밥솥 요만한 거 있어요. 나왔어요. 깜찍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거는 꼭 한 사람을 위해서 밥 먹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골드족, TV에 많이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 예비군입니다. 아직 사회적 직장을 갖지 못한 젊은 20대 내지 30대 취업생들 또는 비정규직 1인 가구는 이제 최근에선 사회적 가족이나 함께 밥 먹기 현상을,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어요. 예. 이런 경우 많거든요. 소셜 다이닝이라든지 이렇게 가족으로 소셜 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현상이 바로 이 젊은 1인 가구들이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부분인데, 산업 예비군, 그러니까 앞으로 산업으로 나가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불안한 독신자, 이건 이제 중장년층의 이혼 증가가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러기 가족이 증가하고요. 중장년의 실업 문제가 또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난 가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버 세대인데, 그러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남녀의 평균 수명 차이에 따라서
늘어나는 1인 가구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여성이 더 주로 많이 사니까 여성 어르신들이 많죠. 절대 빈곤 상태의 홀몸 노인과 경제력이 있는 홀몸 노인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 골드족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집단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문제, 방금 말씀드렸던 실버 세대 중에 경제력이 있는 홀몸 노인 빼놓고 본질적인 문제는 빈곤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빈곤과 네. 사회적 고립. 의미가 있는 단어이네요. 예. 예, 빈곤과 사회적 고립. 예. 네. 자, 이렇게 골드족, 산업 예비군, 불안한 독신자, 실버 세대 이렇게 여러 1인 가구들이 형성이 되면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싱글 벨트라는 건데요. 예. 이거 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참 별 조어들이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호선을 보면요. 네. 이게 순환선이죠. 예, 이 삥 여성의. 돌죠. 네. 이게 삥 돌고 이렇게 돌면서 순환이 되다 보니까 신림, 강남, 잠실, 당산, 그리고 디지털 단지 등 이 주요 업무 단지 그리고 산업 단지가 이 2호선을 따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리고 신촌, 홍대, 낙선대, 왕십리, 건대 입구 등 대학가 역시 2호선을 따라 걸쳐 있는 거죠.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학교들이 있거든요. 특히 고시촌이 들어선 신림역에 위치한 신림동은요. 여기는 제가 이제 서울대 입구역 쪽에 살고 있는데요. 잘합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낮엔 절대 안 보입니다. 왜? 틀어박혀서 공부하거나 틀어박혀서 일을 하거나 나오질 않으니까 밤에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14,499세대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이 77%입니다. 12,000가구나 됩니다. 그리고 4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다 모두 혼자 생활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대 입구역 있는 화양동도 마찬가지고요. 또 2호선, 를 비롯해서 2호선 주변에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이 점점 가까이 이렇게 있죠. 역삼동 68%, 구로동 65% 뭐 이렇게 됩니다. 가장 높은 신림동은 혼자 사는 비중이 77%입니다. 대단하죠? 네. 이 2호선 벨트, 싱글 벨트 본 게 뭐냐면, 관악구는요, 남성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반면, 강남구는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높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요. 네. 관악구는 도심 접근성이 좋으면서 비교적 저렴한 다가구 주택의 비중이 높아서 지방에서 서울로 인서울, 이게 한 성공한 대학생이나 경제적 기반이 약한 젊은 독신 가구들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악구라고 할 수 있고요. 강남구는 상대적으로 좀 비싼 다가구라든지 다세대 오피스텔들이 발달해서 그런데 또 이제 치안이 조금 좀 상대적으로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적당한 여기를 해서 싱글벨트의 강남은 여성들이 많이 산다.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네,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역별로 또 거주지별로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거죠.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도 더 정책적 배려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혼자 사는 서울 여성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죠.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서울의 여성으로 비율을 나누면 혼자 사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성이 최근 10년 새에 급증을 했습니다. 이는 주로 서울 중심부 도심에 있는 보증금 있는 월세에 산다. 평균을 따져서 이렇게 사회활동이 활발한 미혼 여성이 다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1인 가구 대책 정책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서울 여성의 수는 2010년 인구 통계 결과 45만 명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350만 가구 중에 12.6%를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수도권 전체 91만 명 가운데서는 91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825만 4천 가구 중 10.9% 차지한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은 100명 가운데 한 10명 정도 혼자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기준으로 2000년에 8.58%에 비해 1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통계도 있어요. 혼자 사는 여성 거주지를 비교해 보면요. 주로 많이 사는 여성들이 혼자 많이 사는 데가 바로 아까 2호선 벨트라고 했죠. 그게
강남구하고 관악구에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리고 용산구도 많이 살고요. 그 대신 하위자치구, 여성들이 덜 사는 데가 바로 강동구, 도봉구, 양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1인 가구 중에서 일단 여성 1인 가구의 사회적인 활약이 활동적인 걸로 보여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서울시가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큰 그림들을 그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네. 사회에 참여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성평등 도시, 성평등 도시 만들기 위해서 2002년도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만들어졌는데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1인 가구 비중이 상당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 정책이 3인 내지 4인 가족 중심입니다. 지금 정책들이요. 이건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러고 심지어 국가의 정책마저도 지원 정책은 1인 가구 이렇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3인 내지 4인 중심의 정책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1인 가구 중심의 정책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성 일자리라든지 일과 가족 양립이라든지 여성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연구하는 정책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금 국내 유일 젠더 도서관인 성평등 도서관을도 만들고요. 육아휴직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과 달리 눈치 보느라고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많죠. 네. 이런 경우도 이제 일가족 양립 지원센터에서 운영해서 도와주고 있고요. 여성 독거 노인들의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 나들이 프로그램 등 하여튼 여성 정책의 산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안전에 관한 문제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부각되기 때문에요. 뭐 안심 택배, 안심 귀가 스카우트 이런 것도 이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정책이죠. 예. 네. 자, 1인 가구 증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선택하는 분은 적고요. 나머지 네. 분들이 주거 환경이나 뭐 취업난, 고령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서 사회 문제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데 대한 대응책들도 좀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이게 사실 한국 사회의 고민거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누구 어느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개인의 고민이자 사회의 사회적 고민이자 고민이죠. 전체의 예. 고민이 될 수밖에 네네. 없는 것이죠. 우리 1인 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적 빈곤, 그리고 외로움, 이렇게 고립,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회 구조는 계속적으로 필연적으로 변해가는데 그 트렌드를 사람들이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선도하면 그나마 유리합니다. 따라가서 허걱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지하 옥탑 고시원, 지옥원이라고 하죠. 지옥고라고 합니다. 지옥고에서 살아간다라는 청년들의 자주 섞인 목소리도 있고요. 네. 이거는 또한 잔인한 정말 경쟁 체제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패자부활전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도 이거의 한 측면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사회의 고민이다. 하나의 흐름이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해야 될 고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조례를 내놔서 화제를 모으고 있네요. 예. 일단은 이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영역은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정확하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통계치로 나오니까요.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거에 적합한 제대로 된 디자인으로 정책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참 체계화시키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종합대책을 담은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도시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라는 것을 서윤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예, 저희 동네 시의원이에요. 지난 9일 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은
1인 세대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 경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대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쫙 모이고 그러니까 지속될 현상이라는 점에서 인구나 사회 경제학적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 실태 조사를 통해서 주거와 복지 그리고 건강 격차 해소 공동생활 과정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빈곤과 고독 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건강한 삶을 서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문제나 주거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하는데 그나마 행정적으로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네,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해서 정책적인 대안들이 분명히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과 더불어서 1인 가구 스스로 이런 고립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또 1인 가구끼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앞서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소셜 다이닝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청년들을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1인 가구가 가장 힘든 거는 그 자신이 의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 외로워. 그럼 친구 사귀어야죠. 네. 근데 계속 의욕이 없어지고 자신이 없어지니까 혼자 고립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마치 알 껍질을 깨고 나가듯이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데요. 자, 쉐어하우스라고요. 여성 1인 가구들이 협동조합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에 같이 고민도 나누고 같이 생활도 나누는 외로움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사례가 되는 것이고요. 소셜 다이닝,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예. 혼자 밥 먹는 것보다 같이 밥 먹는 게 더 맛있거든요. 예. 그리고 비슷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그렇게 같이 관심사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고요. 이게 명랑 마주꾼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마포구 성산동을 주요 활동 거점으로 하고 있는 삶은 진지하고 예술은 명랑하다. 예, 그래서 명랑 마주꾼이랍니다. 모토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독과 죽음 등을 예술을 통해서 의미 있게 표현한다. 의미가 있겠죠. 예.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협동조합이라든지 쉐어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친구를 만들고 카운슬링 할 수 있는 상대를 만들고 삶을 나누고 생활을 나누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 이런 모습들이 청년들한테 계속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예. 이런데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협동조합 이런 그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예. 그런 것들이 좀 돌파구가 좀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회적 고립이라는 게 고립에 갇혀 있으면 더 깊어지기 마련인데 네. 정책적인 부분도 지원이 된다면 뭐 이러한 활동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최호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